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최초에는 6천 가구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정부 정책안으로 사실 어떠한 협의와 대화 없이 1만 가구로 늘려버렸죠. 그렇게 4천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다시 하게 되면은 또 2년 이상 지연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이걸 위해서 기다렸던 주민분들이라든지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런 문제가 조금 사실 이재명 정부의 발표로 인해서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철도 지하와 같습니다. 저희 권영세 의원님이 철도 지하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여기 용산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경의선과 이렇게 철길을 보면은 이것들을 더 지하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라든지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우리가 여당이었을 때, 윤석열 정부였을 때 대통령과 그리고 또 서울시는 또 오세훈 시장이 있었고 또 용산구 국회의원은 권영세 의원이었고 지금은 탈당하셨지만 원래는 용산구청장이 박형원 구청장이었는데 네네. 그렇게 모두가 한 정당의 여당이었을 때는 정책을 통일화할 수 있었죠. 그래서 철도 지하화도 그렇고 국제업무지구 개발 같은 거나 뭐 용산 가족공원 개방이라든지 요돌스 개발 예술성 프로젝트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원팀으로 한 번에 할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정부가 바뀌었고 바뀐 상태에서 시장님과 그다음에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같은 당이지만 그래도 정부와 함께 이렇게 좀 소통을 해서 분명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좀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서울의 가장 큰 이슈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일 부동산에 관련된 기사가 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고 그 정책에 대한 여파들로 많은 이슈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오세훈 시장이 줄곧 주장해 오는 거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거는 공급밖에 없다. 그래서 모아주택이라든지 신속통합계획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물론 공급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갑자기 계획이 없었던 4천 가구를 증가해서 1만 가구를 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옳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1만 가구가 되면은 학교도 새로 또 만들 수 있는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이 당연히 떨어질 것을 염려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 하나만으로도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나 산더미처럼 생겨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서울시를 놓고 보면은 방금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이슈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보고 또 너무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들이 있잖아요. 우리 용산에도 서울역에 있는 동자동 쪽방촌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런 주거 환경 개선도 당연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환경은 여전히 옛날에 정말 1970년대, 60년대 수준에 머무는 곳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또 광역의원을 하려는 사람들이 또 다가가서 찾아보면서 현장을 뛰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장에 답이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또 만나다 보면은 그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은 단순 주거 문제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뭐 식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건강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있으실 거고요. 근로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많이 주시고 사실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 좀 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처음에는 뭐 부동산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가갔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뭐 재개발 재건축하는 현장들을 가보면은 이미 오래 사신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90살 정도 되시는 노인 부부들이 계신데 노인 부부들은 사실 재개발 재건축에 그렇게 옹호할 수는 없으신 분들이죠. 평생을 거기서 살아오셨던 건데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거기를 떠나야 되고 그러면 노년을 힘들고 불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타협을 하고 또 그 사이에서도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도 좀 인지하고 아는 그런 모든 좀 다양한 부분들을 또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젊은 부부들을 만나면은 자녀 교육에 대한 이슈가 또 있다 보니 교육 제도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하고 육아를 도와주기 위한 지자체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또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는 우리 서울시는 뭐가 있으면 더 좋고 뭐가 부족한 건지 또 뭘 잘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알아서 잘하고 있는 거나 더 잘할 수 있게끔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의회 차원에서 건의도 하면서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좀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아직 뭐 30대 청년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용산에서 지내면서
용산에서 뭐 부동산 문제도 있고 철도에 관한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도 있었지만 저는 어쨌든 청년들의 취업 활동이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그런 청년의 삶에 조금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법 활동을 좀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여기 용산 삼각지 같은 경우에는 네. 청소년 자립센터가 있어요. 그 자립센터라 하면 소위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친구들이 자라와서 성인이 되면은 이제 보육원이나 이런 그런 곳에 나오시잖아요. 네네. 나오셨을 때 자립할 수 있게끔 공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 센터인데 그런 분들이 용산에서 사실 산다는 게 매우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용산 같은 경우는 집값도 되게 높고 너무나 입지가 좋다 보니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넘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자립청소년센터가 있고 거기 다니고 있는 여러 회원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좀 꿈꿀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사회적 제도를 만들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수의 핵심 가치는 자유인데 비록 내가 내 삶의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모든 걸 자유롭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성인 된 이후부터는 내가 뭔가 노력한다면 네. 일정 부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입법 활동을 좀 펼치고 싶기는 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 분들 만나보면은 네. 재능 있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잃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수 정당에 속한 보수 정치인이다 보니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함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뭐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네. 포퓰리즘 같은 정책들을 펼치면서 지난 박원순 시장 시절 때 시민단체들이 매우 많아지면서 사실 재정이 많이 방만해졌죠. 안 좋아졌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표를 얻기 위해서 사실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건 당연히 적극 제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누구든지 노력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 시스템을 만드는 게 보수 핵심 가치이며 자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 거고 그게 원칙이 되어서 그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반하는 정책은 당연히 견제하고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수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달콤한 말, 쉬운 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나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위로의 말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얻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동안 수많은 역사 속에서의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과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일정 지키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비단 힘들고 어렵고 좀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원칙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런 믿음을 기반으로 앞으로 의정활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서울을 위해 또 용산을 위해 지난 4년간 또 지난 성장기 동안 정말 열심히 구석구석 누비면서 용산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길은 제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봐주시면서 저를 판단해 주시고 또 저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기반으로 좀 건실하고 훌륭한 청년 정치인으로 좀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말씀과 따끔한 충고의 말씀도 많이 부탁드리면서 청년이 또 이 서울시와 용산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